스마트한 투자자들의 유일무이 본방사수 프로그램 본격 시청자 참여 주식 토크쇼 주식이 뭐니의 서경석입니다. 대기업이니까 무조건 오르겠지 하고 투자. 우량 주면 무조건 좋은 거 아니야. 적금 깨서 우량주 매수. 저평가된 성장주를 보는 안목을 키우라는데 마음처럼 쉽지 않은 개미들은 오늘도 남들이 말하는 우량주 한 우물만 팝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장마도 아닌데 내 계좌에 왜 파란 비가 내리지? 한숨만 쉬게 됩니다. 무조건은 없습니다. 주식 현명하게 잘해보고 싶다면 주식이 뭐니와의 동행이 답입니다. 주식을 왜 해야 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주식 투자 감각, 주식이 뭐니와 함께 하신다면 차트를 클릭해서 제가 보고 있더라고요. 와, 이건 달라진 거예요. 이 불량품 수거하는 데는 아주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내가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불가능에 가깝고 올라간 것을 계속 쳐다보고 있다는 것은 그것만큼 미련한 것이 없다.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것이 힘이죠. 주식이 무엇이고 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식 1타 강사 홍주원 소장이 핵심만 쏙쏙 짚어드립니다. 주식이 뭐니? 지난 시간에 홍주원 소장이 이제 차트 보는 법 기본 중에 기본을 알려줬습니다. 아이고,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주식을 볼 때요, 진짜 이게 초보잖아요. 그냥 숫자만 봤어요. 그다음에 색깔을 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고 웃고 그랬는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차트를 클릭해서 제가 보고 있더라고요. 와, 이건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장대 양봉. 이거를 어딘가 찾게 되고 언제 그랬나라는 걸 찾게 돼요. 아니 갈수록 그냥 핵심만 쏙쏙 흡수하고 실력이 일취월장하고 있어요. 아이, 그럼요. 우리 정성호 씨 같은 주식 초보자분들의 반응이 지난 시간에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우리 홍주원 소장께서 개미들에게 꼭 필요한 차트 강의 2탄을 준비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저번 시간에 좀 차트 강의가 재밌으셨나 봐요. 되게 도움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그런 좀 핵심만 좀 알려드릴 테니까 많은 좀 도움을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차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숫자까지 같이 보이시죠? 네네. 이제 아래가 120이 적혀 있고 그 위에 60, 그리고 20, 10, 그리고 5 이렇게 순서대로 적혀 있잖아요. 네네. 이 선들을 뭐라고 할까요? 혹시 이동 평균선? 뭐야 왜 이래 오늘? 저기 써 있었어요. 이동 평균선이라는 정의를 내리자면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그게 차트에 이동 평균선이라고 다 같이 이렇게 이게 뭐를 하는 건지 뭡니까 이게? 그 이동 평균선이라는 거는요, 말 그대로 주가가 이동한 평균 가격치를 나타낸 선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평균 가격치. 네. 그래서 우리가 이동 평균선을 볼 때는요, 5일의 주가의 흐름이면 5일선, 10일의 주가의 흐름이면 10일선, 20일의 주가의 흐름이면 21선, 60일의 주가 흐름이면 61선 이렇게 흐름을 보여주는 게 이동평균선인 거예요. 5일선은 짧은 기간 동안 투자자들의 심리를 나타낸 심리선인 거예요. 그럼 5일선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갔어요. 그럼 심리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좋다는 얘기죠. 맞아. 살려고 한다. 이 종목의 투자 심리는 완전히 올라온 거예요. 그럼 밑으로 5일선이 밑으로 가파르게 꺾였어요. 그럼 투자 심리가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안 좋은 거네. 맞아. 투자 심리가 얼어버렸고. 급격하게 얼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21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력선이라고 불러요. 보통 세력들이 주가를 형성하기 시작하는 그 기간을 20일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그러니 세력이라는 건 근데 주가 조작 세력을 막 이렇게 떠올리잖아요. 네, 저도 그걸 떠올렸어요. 네, 시장에서 좋은 역할을 해주는 세력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력선이라는 건 영향력을 미치는 선, 약간 그렇게 표현하면 맞아요. 네. 이게 수급을 주가의 움직임을 결정짓는 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흐름들을 볼 때 흔히 세력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한 달 동안 주가의 흐름을 세력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60일선 같은 경우는 3개월 동안의 주가 흐름인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수급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3개월 동안, 60일 동안 거래량이 잘 들어왔어요. 수급이 잘 들어왔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수급이 탄탄한 종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급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121선은요. 우리가 6개월 주가의 흐름을 이야기를 해요. 이걸 우리가 경기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실물 경기가 지금 너무 안 좋아요.
근데 갑자기 주가 지수가 올라가요. 종합주가 지수가. 그렇다라는 거는 앞으로 미래의 전망이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예,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죠. 단기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주가의 흐름이 짧은 3일선, 5일선, 20일선, 60일선을 우리가 단기 이동평균선이라고 하고요. 장기 이동평균선은 121선, 241선 정도를 우리가 장기 이동평균선이라고 합니다. 야, 이 정도만 알면 어디 가서도 가만히 있어봐. 이거 보니까 심리선 괜찮고 수급선 괜찮아. 경기선은 평탄하네. 계속 올라가고 있어. 야, 그러면 완전히 뭐 주식 천재인 줄 알겠어요. 근데 이것도 좀 편안하게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뭐 이동평균선 좋은 거 나쁜 거 딱 봤을 때. 일단 쉬운 배열부터 우리가 좀 알려드릴게요. 네네. 그럼 지금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정배열, 역배열 이렇게 나와 있는 그림이 보이실 거예요. 네. 정배열은 좋은 거예요. 굉장히 긍정적인 겁니다. 5일선, 21선, 61선, 121선 순으로 배열이 되어 있어야 돼요. 심리선, 세력선, 경기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수급선까지 이 모든 선들이 이 기간 동안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주가를 우상향시켜 왔다라는 거예요. 배열은 그렇게 돼 있는데 네. 방향이 우하향하면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죠. 배열이 바뀌는 예를 들어서 반대로 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정배열로 가다가 갑자기 역배열로 바뀌는 순간이 와요. 역배열이란 게 뭔지 또 설명 좀 해주세요. 역배열은 나쁜 거예요. 나쁜 거. 부정적인 거죠. 네. 121선 장기 이동 평균선이 위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으로 61선, 21선, 5일선 순서대로 아래로 배열이 되는 것을 우리가 역배열이라고 이야기해요. 최고로 나쁜 거네요. 같은 라인으로 쫙 가버리면. 예, 왜 안 좋냐? 121선 밑으로 지금 단기 이동 평균선이 하향 돌파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이 꺾였다. 주가가 꺾일 시점이 거의 다가왔구나. 그럼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역배열로 가 있습니다. 지금 본인 주식 이동평균선 보나 봐요. 지금 방송 진행 안 하시고. 아 이게 현장 공부 아니에요? 실습입니까? 아, 지금 이동 평균선 보고 계셨구나. 얼마 전에 그 21선이 61선을 뚫고 하향했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느낌. 이거는 괜찮은 느낌이네요. 제가 그래서 이거 좀 질문 드리려고 네. 그랬어요. 네네. 저희가 항상 차트를 보면 네. 정배열, 역배열로 이렇게 예쁘게만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막 꼬이기도 하고 막 맞아,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질문하셨잖아요. 네. 이 차트 한번 보실까요? 좌측에 있는 게 역배열이고 우측에 있는 게 정배열이죠. 네. 네네네. 중간을 보면은 아까 우리 각현아 씨가 이야기한 꼬이는 부분이 발생이 맞아요, 되죠. 맞아요. 오, 그러네요. 몇 번 저런 시도를 하기 시작하면 추세가 꺾인다라고 우리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자, 지금 몇 번 시도를 했어요. 적어도 한 2번 정도는 네. 시도를 했죠. 그러고 나서 추세가 어떻게 되죠? 반대로 꺾이죠. 정배열로 딱 되거든요. 그렇죠. 저런 가정들이 생기면 보통 저런 구간을 우리가 추세 변곡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변곡 구간의 차트를 잘 보면 그런 것들이 결합이 됐을 때 저런 구간들이 굉장히 황금 매수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매수 시점을 보려면 뭐가 필요해요? 먼저 기업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기업의 사업성이라든가 경쟁성, 그리고 재무의 건전성이라든가 두 번째로는 차트를 우리가 공부를 해서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지를 공부를 해야겠죠. 근데 소장님 그 차트를 보면 저희가 항상 이 정배열, 역배열, 이동평균선이 참 이렇게 쫙 예쁘게 되는 게 아니라 막 꼬이기도 하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얽히고 꼬이는 경우는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이 차트를 한번 볼게요. 골든 크로스는 단기 이동 평균선은 장기 이동 평균선을 상향 돌파한다고 주가가 지금부터 오를 확률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데드 크로스는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하향 돌파했다라는 거죠. 주가가 떨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두 차트를 보시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최상단에서 아까 우리 곽현아 씨가 말한 이거. 얽히고 써있는 얽히는 이런 변곡점이 있다라는 거.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변곡점에서 매도와 매수 기간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왜 이러세요 오늘? 아, 머리에 저- 쏙쏙 들어온다, 왜 이러는 네, 거예요? 맞아요. 정확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똑똑해졌어요, 그새. 오늘 아주 포인트 잘 짚네요. 예. 잘 짚어요. 다만 네. 주의할 점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런 교육을 해드리면은 굉장히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지점이 결코 매수를 하라는 지점이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야. 좋은 상황이라는 거지. 네, 이 기업이 가장 완벽한
그리고 가장 탄탄한 구간에 들어섰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좋은 구간이니까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럼 그런데 계속 사도 돼요, 오르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간은 5일 구간, 그러니까 5일 선이 이렇게 돼야지. 그렇죠. 아니 근데 제가 약속을 했었잖아요. 우리 정성호 씨를 제가 적어도 이 초보 탈출 시키고 중수 이상까지 제가 만들어 드리겠다. 제가 약속을 했잖아요. 아니 머리도 오늘 정배열이에요 앞머리가. 그러게 다음에는 금색으로 칠하고 올게요. 골든크로스 정배열로. 예? 그 잘 유지해라 또 대두로 간다. 하얀 돌파 하지 말고. 자 이렇게 저 주식 투자에 대한 알매 확장을 돕는 주식이 머니 카카오 채널 톡에서 주식이 머니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 주십시오. 시간상 방송에서 모두 다룰 수 없는 홍주원 소장의 꿀팁과 조언들은 물론이고 정성호 씨 같은 주식 초보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장중 시황 보실 수 있습니다. 곽현아 씨처럼 주식 공부 좀 해봤다 하는 분들은 종목 정보가 가장 궁금하시죠?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에 대한 말 못할 고민, 주식에 대한 궁금증까지 홍주원 소장이 직접 주식이 머니 채널톡에서 속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주식의 기본을 다졌다면 이제부터는 주목해야 할 돈이 되는 주식을 알아봅니다. 주식이 머니! 오늘의 주제를 바로 공개합니다. 배터리 시장이 과거 반도체 시장의 성장 스토리를 그대로 재현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특히 2차 전지 종목에 개미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급기야 빚내서 투자하는 비투도 급증을 했다고 하는데 그 중심에 바로 이 기업 에코프로가 있죠. 있는 자와 없는 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나뉘면서 축배를 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믿기 어렵지만 바닥권에서 4,600% 이상 올랐다고. 4,600%요? 예, 그래서 이제 한간에는 뭐 코인이다 이렇게도 부른다는데요. 어우 이 그래프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홍 소장님도 계속 지켜보셨죠? 근데 이거는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경제 시사 토크 프로 쇼가 있었어요. 경땡마라고 해서 여기를 나갔었는데 그 당시가 이제 삼성전자가 6만 원 언저리 있었을 때였어요. 작년이었으니까 제가 이제 지금 2차 전지 봐야 된다. 삼성 볼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MC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삼성전자 vs 에코프로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에코프로를 사야 된다. 지금 살 때가 아니다. 그 당시에 이제 삼성전자 그 많은 주주분들이 악플을 아니 뭔데? 저한테 너가 뭐 난다고 이렇게 파는 사진이에요. 그때 제가 진짜 당황을 많이 했어요. 이 정도로 와 삼성전자 주주들의 무서움이.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좀 고점이긴 했었어요. 왜냐면 10만 원대였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랬죠. 이것도 싼 거다. 네. 근데 지금 이렇게 간 걸 보니 저도 사실 이렇게까지 갈 줄 몰랐어요. 근데 저의 이제 원래 목표치는 한 60에서 70만 원 정도. 야, 그것도 엄청 큰 건데. 원래 제가 봤던 컨센서스는 그 정도였는데 100만 원이 막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그냥 그때부터 저도 개미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아 저걸 내가 가졌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자, 이미 7월 주가가 100만 원을 훌쩍 넘겼죠. 16년 만에 종가 기준 100만 원을 넘어서 황제주가 됐고 주가 급등 때문에 에코프로 그룹은 올 상반기에 시가총액 기준 대기업 집단 순위에서 6위를 차지했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진짜. 자, 2차 전지 놓쳐서 아쉽고 속쓰린 개미분들이 많을 텐데 우리 홍정은 소장께서는 어떤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번에 주식 투자자들이 꼭 지켜야 할 매매 원칙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추경 매수 금지, 내동 매매 금지. 맞아요. 이 두 가지 기억나시죠? 맞아요. 네. 네. 이런 종목들은 내가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저수익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에 가깝고 그리고 올라간 것을 계속 쳐다보고 있다는 것은 그것만큼 미련한 것이 없다. 그러니 우리는 앞으로 올라갈 것을 찾아보자. 제가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그럼 오늘 주제가 뭘까요? 폐배터리예요. 왜 그러면은
이 폐배터리 주제로 제가 선정을 해봤을까요? 일단 다가오는 것에 대한 시장에 대한 미래 전망이 굉장히 좋은 거야. 그리고 이미 지금 2차 전지 배터리가 주목받았으니까 그렇다면 그 이후에 그 남은 폐 배터리를 어떻게 할 그럼 것인가? 2차 전지가 네. 왜 주목을 받았을까요? 바로 전기차 시대가 도래가 그쵸, 됐기 그쵸. 때문이에요. 이 2차 전지가 활용이 다 돼서 배터리가 네. 재활용 시점이 오면 그때는 재활용 산업은 어떻게 될까? 우리가 여기에 집중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아, 지금은 전기차보다 내연기관차가 많지만 10년 혹은 20년 후에도 과연 그럴까요? 필연적으로 성장성이 확보된 산업이라는 거예요. 이런 산업에 집중을 해야지 주식 투자에서 수익을 낼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전기차 보급과 함께 커지는 폐배터리 시장. 폐배터리는 배터리 공급망에서 마지막 남은 블루오션으로 불리고 있죠. 2025년 전기차 배터리 교체 시기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성장해서 2050년에는 600조 원까지 시장이 커질 거란 전망입니다. 어마어마한데요. 네, 전 세계 이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은 올해만 해도 7천억 원 규모입니다. 하지만 2025년 3조 원, 그리고 2030년에는 12조 원, 그리고 2040년에는 260조 원, 2050년에는 600조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해요. 지금 이 규모가 커지는 속도를 보세요. 기하급수적이네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죠. 왜 그러냐? 폐기 처분해야 될 배터리가 가장 많이 나오는 시기는 뒤로 갈수록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배터리가. 네. 전 세계 전기차 폐차 대수가 2025년에 56만 대예요. 그럼 2040년대는 4,227만 대라는 몇 거죠. 배야? 무려 75배 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죠. 근데 여기서 발생하는 폐배터리 용량 역시 무시 못해요. 무려 42기가와트시에서 3,339기가와트시로 급증할 전망입니다. 특히 3,339기가와트는 하루 평균 50km를 주행할 수 있는 순수 전기차에 3억 3,400만 대를 만들 수 있는 에너지와 같은 양인 거예요. 어마어마하다 진짜. 그러니까 이 폐배터리라는 거는 여기서 우리가 추출해낼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자, 전기차 전환에 주력하는 완성차 업체들과 배터리 업체들 모두 원자재 회수율을 높이고 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투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홍준 소장은 그렇다면 과거에 폐배터리 관련 종목에서 무엇에 주목을 했는지 궁금해지죠. 자, 이론 강자, 실전 강자인 홍준 소장의 실력을 바로 보겠습니다. 이름하여 홍주 원픽. 이걸 알고 있었다고? 이때도? 이게 저 설명 좀 해주세요. 잠깐.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이 기업은 2020년도 9월 14일에 공식적인 공약이 들어갔었던 그런 기업이고요. 사실 아직도 보유 중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방송상에서는 정확한 1차 매도 시점을 수익률로 표기를 해야 되거든요. 저 때가 1차 매도 시점인 거예요. 약 2년 6개월 정도를 보유를 했고 최종 수익률이 지금 350%인데 아직 2차 매도 전이니까 아직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근데 지난주에 저희가 홍주원 픽이 170%였을 때 입이 쩍 벌어졌었어요. 근데 350%면 진짜 역대급이잖아요. 수익도 수익이지만 기간도 지금 거의 최장기인데요. 그동안 보여주셨던 매수할 때부터 장기 투자를 염두에 둔 거예요? 아, 100% 장기 투자죠. 아, 진짜요? 네네네. 사실은 저 기업 전에 공략했던 게 신소재라는 기업이 있어요. 네. 폐배터리 쪽은 아니고 2차 전지 배터리 쪽인데 2019년도 때 이제 그 공략이 소재가 먼저 들어갔었고 코스닥이 폐배터리 산업에 진입을 한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을 때 코스닥을 바로 선점을 했었던 거예요. 저거 이제 어떻게 된 상승 거예요? 배경이 있어요. 네네. 저 당시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해서 IRA, 요게 이제 발행이 됐었는데 세액공제 규정 공개를 예정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었고 거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가 올라왔고 그리고 유럽 핵심 원자재법이라고 해서 초안이 이제 공개가 됐을 시점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뭉쳐졌다. 그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역사를 보자면은 꽤나 역사가 깊어요. 1968년에 설립을 했어요. 그렇죠. 이산화 티타늄 그리고 황산 코발트를 생산하는 국내 유일 기업입니다. 지금 현재는 폐배터리 리사이클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상황이고 폐배터리에서 핵심 양극 소재를 추출하는 공법에 대해서 특허 출원까지 한 기업입니다. 소장님한테 진짜 여쭤보고 싶은 게 네. 나는 이 기업 오래 장기 보유하겠다는 생각으로 샀다. 네네네. 딱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사실 개미들은 야 이거를 장기 보유해야 하나 기다려야 되나 이런 거 잘 몰라요. 어떻게 이렇게 딱
그 기업을 보고 이런 기업은 오래 장기 보유해야 한다는 이 느낌을 가지셨을까? 그 팁 좀 알려주세요. 장기 보유할 수 있는 기업들은 정해져 있어요. 어? 궁금하시죠? 네. 어느 정도 비슷한 수치로 계속 나오는 기업들. 꾸준하게 고객사도 보유를 하고 있고 시장 경쟁력도 잘 갖추고 있으면서 신사업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매출에 지장은 주질 않는 거지. 그럼 자본도 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살펴봅니다. 그런 다음에 차트까지 좋고 재료까지 좋으면 그 기업이 바로 저평가 되는 거예요. 그럼 네. 기다린다는 거죠. 그렇죠. 믿어야 돼요. 홍주원 픽이 사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폐배터리 관련해서 공략 종목이 또 하나 있다고 하는데 바로 보겠습니다. 오, 요건 아주 짧아. 이거 뭔가요? 중간에 살짝 했네. 네네네. 요건 좀 더 가지고 있어도 더 올라갔을 텐데. 그러네. 뒤에 좀 약간 후회하시는 아니 저희한테 기다리는 이야가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아니, 근데 제가 뭘 설명을 드릴 건데 네. 장기적으로 보유할 것과 단기적으로 보유할 걸 구분을 해라. 네. 이런 구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통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시가총액이 그다지 높지 않은 기업이기 때문에 가볍다. 가볍다라는 건 뭐예요? 누군가 수급만 좀 들어와 준다면은 주가가 확 올라가. 올라갈 수. 금방금방 올라갈 수 있다. 재료가 가시화가 됐을 때 그럴 때 가장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바로 단기 종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기 종목과 중장기 종목, 장기 종목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하는 게 투자에서 조금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 기업은 지금 매수일자가 2022년 9월 5일이고요. 그리고 매도 공략일은 2022년 9월 14일, 9거래일 정도, 최종 수익률 26% 정도로 단기 수익을 거뒀던 종목입니다. 요것도 이제 그 당시 좀 이슈가 딱 겹쳐졌다가 네네. 기아에 좀 이슈가 있었어요. 기아 그룹이 폐배터리 시장에 진출을 하겠다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폐배터리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을 했는데 이 기업도 같이 폐배터리 관련주로서 좀 호흡을 맞춰갔던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기업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요. 건설, 플랜트 사실 이걸 좀 전문을 하는 기업인데 여기서 이제 양극재를 생산해서 배터리 원가를 낮출 수 있는 설비, 그 설비를 공급하는 회사예요. 2차 전지 재활용 사업에 추진 중인 HY 클린 메탈과 2차 전지 양극재 소재 결정화 설비를 공급을 하겠다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었던 그런 기업입니다. 자, 이렇게 개미들과 함께 성장하는 주식이 뭐니 오늘 홍주원 픽 그야말로 역대급으로 강력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주식이 뭐니 유튜브가 있습니다. 미공개 영상들과 주식 기초 강의 보실 수 있는 주식이 뭐니 유튜브도 많이 구독해 주십시오.